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타리아가 실사 사진이 좀 많이 공개가 되어서 그걸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실물로 차를 봐야지 실제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내도 7인 라운지 선택하신 분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 2열까지도, 그 다음에 1열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넣고 빼고 할 때 그런 실물 사진까지, 그 다음에 9인승 라운지 모델이 맨 마지막 시트가 풀플랫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사진은 아마도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통학버스 그런 차가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차량 트림의 실외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노란색이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요, 다행히도 이 크롬 포인트를 좀 줘가지고 그릴이 좀 크게 돼서 뭔가 노란색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측면부 도어라든지 전면부 도어의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냥 투어러 모델이죠. 보시면은 옵션이 안 들어가니까 약간 뭔가 너무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전면부의 이 그릴이 포인트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다음 사진은 밝은 색이거든요. 투톤인데 실제로 이게 투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오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카탈로그 상에는 제가 발견을 못한 건가요? 나오지는 않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수출 차량이 됐나요? 그렇실 수도 있고요. 예전에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톤을 범퍼 쪽에 많이 썼었거든요. 이번에는 실제로 나오진 않는 건지 개발 차종인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왠지 이대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레이 색깔인데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 색깔 아마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전면부에서 그릴도 멋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이런 브라스 크롬이라고 하죠. 브라스 브라운 컬러의 이런 사이드 미러 부분도 뭔가 좀 더 포인트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면부 DRL도 가운데는 이게 DRL이 지금 점등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아마 11인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인승 같은 경우는 가운데 DRL이 법규상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이건 야외 사진입니다. 야외에서 보면은 느낌이 이래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블랙입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보니까요, 뭔가 광이 좀 크고요, 인상이 줍니다. 블랙의 포스도 느껴지고요. 실제로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통 큰 차를 좀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블랙이거든요. 흰색으로 만들면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전체적으로 대비되는 것 때문에 흰색은 좀 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보통 대형차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중후한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에 또 이런 블랙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블랙이 들어가니까 뭔가 실제로 보면 외국의 큰 차들 그런 느낌처럼 좀 인상을 강하게 줄 것 같아요, 실제로 도로에서 보면은. 네, 다음은 흰색 차거든요. 흰색 차 한번 보시면은 역시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흰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죠. 가운데서 이런 그릴이, 대형 그릴에 이것도 옵션을 선택해야 돼요. 라운지 사양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릴을 좀 가운데서만 줬으면은 뭔가 좀 옹졸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주는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주어서 오히려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뇌이징이 된 건가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다음 사진 어떤가요? 너무 흰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KA 느낌 어떠셨나요? 저는 KA 약간 흰색은 충격적이었는데, 스타리아도 흰색을 보면은 사실 이것도 네이징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릴이 완전히 흰색이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 진짜 우주선을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뒷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실내 공간도 보는 순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노란색 어린이 차죠? 뒷모습 어떤가요? 뭔가 검정색이 들어갔는데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투톤 컬러인데요, 투톤도 느낌 보면은 검정색이 포인트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도 들고요, 뭔가 중간에 잘라지는 느낌이 조각조각 이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그레이 색상 원톤인데요, 보시면 뒷모습은 확실히 유리창의 면적이 상당히 큰 느낌이 듭니다. 상하 높이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 사진도 있고요, 이런 그레이도 뭔가 그런 느낌이 주고요. 다음 사진은 흰색이거든요. 흰색 사진은 어떤가요? 블랙하고 화이트가 좀 대비되는 느낌이 약간 좀 뭐랄까
위쪽에서 윈도우 글라스 크기가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유리를 이어서 현대 마크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톤 자체를 일단 재질에 대한 느낌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방 시계성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좋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유리를 이렇게 한 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마 중량 절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고인데요. 벤입니다. 이렇게 뭐 3벤, 5벤 이런 것처럼 뒤에 스윙도어입니다. 양쪽으로 개폐가 되고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느낌이 특이하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디자인이 좀 더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부 사진인데요. 두 사진에서 보면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뭔가 윈도우 글라스만 보면은 약간 물고기 모습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실내 사진 가기 전에 측면부 도어가 개폐된 모습인데요. 7인승입니다. 7인승 보면은 예전보다 좋아진 게 이 턱이 있었거든요. 플로어를 올라가기 위한 계단 같이 생긴 턱이 좀 더 예전보다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히 치수를 잰 건 아닙니다. 그 폭이 좀 더 낮아진 것 같고요. 올라타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개선된 점이 보이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것만 봐서는 뭔가 승하차시 이런 공간감이라든지 위에 머리도 숙이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뒤쪽에 또 스타리악스가 또 있죠. 이 스타렉스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좀 느낌이 이런 전면부 디자인이 완전히 풀체인지된 느낌을 강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측면부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안쪽에 시트는 흰색 화이트 톤의 시트를 주었고 안에가 훤히 다 보이죠? 브라스크롬 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아닌 일반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를 선택하게 되면 측면부가 도어 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나오나 봐요. 블랙 앤 화이트로 투톤이 나름 괜찮아 보여요. 이 쪽문이라고 하죠. 도어에 문이 있는데 이거 옵션 선택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5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원 넘는 정도의 그런 패키지 옵션을 묶여져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이 문은 사시는 분들이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실내로 바로 가볼게요. 실내 사진, 친인승 사진을 보시면은 2열 공간 먼저 보시면 카니발 느낌이 나요. 카니발하고 시트의 메커니즘이라든지 레그레스트, 암레스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좀 비슷해 보이고요. 원터치 하면은 뒤로 한 번에 싹 원터치 릴렉션 모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또 복귀 모드가 들어옵니다. 좀 오래 한 번 누르면요. 그리고 개방감도 나름 괜찮아 보여요. 벨트 라인 자체가 기존 카니발 대비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당연히 이번에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가면서 낮췄잖아요. 롤 블라인드도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 옵션표에 보면 있죠. 그리고 1열 사진입니다. 1열 사진 보면 어떤가요? 1열은 그냥 편리성 면에서는 카니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열에 운전사고 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센터 콘솔의 수납함이라든지 팝업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센터 패시아의 디스플레이 위치가 좀 더 앞으로 당겨져 있죠. 번갈아 타보면 느낌이 이렇습니다. 좀 더 멀어요. 카니발은 손이 닿기에 뻗게 디스플레이. 근데 이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팔을 뻗기가 편한 걸로 돼 있고요. 오히려 화면은 12.3인치 카니발보다는 작아요. 10.25인치지만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비교가 되죠. 센터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을 선택한 옵션 있고 선택하지 않은 옵션이 이렇게 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카고라든지 어떤 순수하게 가성비를 목적이 아닌 이상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뒤쪽에 수납한 공간도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열리는 구조라는 거를 디자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을 한번 볼게요. 오버헤드 콘솔이 좀 디자인이 다른데 선루프가 있는 모델하고 없는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인승 라운지 모델의 4열 시트가 어떻게 접힌지 한번 볼게요. 차박을 위해서 아마 고려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댓글도 보면은 9인승 라운지 모델을 하냐 아니면 11인승 투어러 모델을 하시냐 그런 부분인데요. 차박을 위해서는 사실 11인승 투어러가 좀 유리할 수 있죠. 순수하게 평탄화가 이제 평평하게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니까. 9인승 투어러 같은 경우는 2열이 회전이 되고 사실 가족이 많이 이동하기에도 거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나름 이렇게 2열 회전 시트가 그걸 이제 평탄화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완전히 뒤로 눕혀서 안에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느 정도 되긴 됐었어요. 좀 튜닝도 하고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시트를 보시면은 4열 시트 라운지 9인승이 약간 평탄화가 안 되게끔 접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시트의 구조상 안에 메커니즘은 캐리오버를 하게 됩니다. 큰 특이하지 않는 이상.
11인승 4열하고 9인승 라운지 4열이 아마 메커니즘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대신 이게 평탄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덜 접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사진을 포착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스타리아 실물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과는 다른 디테일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차박을 위해서 또 패키지 익스테리어 개념도 좀 더 디자인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든다.